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우리가 몇 살부터 받기 시작하면 가장 이득이 되는지 그 계산한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준비의 기본이다. 노후 준비의 출발입니다. 라고 항상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그 지급 연령이 다릅니다. 우리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가 되어야 그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 수급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당겨서 좀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5년 범위 내에서 늦춰서 조금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겨받는 것을 조기연금, 늦춰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기연금의 경우 당겨받는 연수 1년마다 연금이 6%씩 줄어듭니다. 5년까지 줄이면 30% 줄여서 평생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의 경우는 늦춰 받는 연수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간 연기하면 5년 늦게 받으면 36%를 늘려서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늦춰서 늦게 받아라. 또 하나는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장수해서 오랫동안 받아내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명,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 수명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의 기대 여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 여명까지 살 수 있다 라고 전제해서 가장 이득이 되는 연금 수령 방법이 무엇인지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 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969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예상연금 10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민연금, 공적연금에만 있는 물가 인상률 같은 다른 요인은 모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령 계산을 해서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현재 65세의 기대 여명입니다. 65세 기대 여명은 남성이 18.6년, 여성이 22.8년입니다. 여성이 길죠? 65세 기대 여명이라는 뜻은 현재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까지 살 수 있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연금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남성 기대 여명 19년 더 살아서 84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고요. 노령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받으면 총 2억 2,800만 원 총 수령액이 됩니다. 반면에 5년을 늦춰서 70세부터 84세까지 14년이죠. 36% 증가한 136만 원씩 받는다고 보면 총 수령액은 2억 2,848만 원. 방금 전 65세부터 받는 것보다 겨우 48만 원 더 받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남성보다 기대 여명이 긴 우리 여성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65세부터 88세까지 23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수령한다고 보면 총 수령액은 2억 7,600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70세로 수령 시기를 늦추어서 받으면 88세까지 18년 동안 매월 36% 증가한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2억 9,376만 원으로 1,776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연기에서 늦추어 받는 것이 그래도 더 이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우리 기대 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대 여명은 통계청의 생명표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기대 여명이 길수록 오래 살수록 또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이득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령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건강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 총수령액에만 집착할 필요 없이 이제 언제 연금을 받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해서 수령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요. 저축한 금액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아직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령 시기를 좀 더 늦춰서 그 이후의 질병이나 간병 등의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건강이나 경제 생활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늦출 필요 없습니다. 제때 연금을 받아서 가족이나 자신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선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당겨서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건강수명입니다. 건강수명이란 의료나 간병에 의존하지 않고요. 홀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수명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건강수명을 보면 남성이 71.3세, 여성이 74.7세, 여성이 다소 깁니다. 그러면 65세 또 70세부터 건강수명까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총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의 경우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해서 72세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을 계산하면 8,400만 원입니다. 또 5년 늦춰서 수령을 시작하면 36%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72세까지 총액은 3,264만 원입니다. 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의 40%도 되지 않는다. 한편 여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70세부터 75세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면 36% 늘려서 받더라도 8,160만 원, 65세 수령 시작 금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강수명을 고려해서 연기 수령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지는 경우
더구나 그 의미는 없어집니다. 연금 받는 기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늦추어서 연기연금을 수령하면 분명히 일회당, 매해당, 매월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만 자신이 언제 어떻게 연금을 활용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연금 수령, 개시, 시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제도에서는요, 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조기연금 수령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조기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장 빨라도 60세부터입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간 당겨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년 받으면 30%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매월 100만 원이 70만 원으로 됩니다. 평생 감소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기 수령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을 했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게 되면 제때 수령을 하는 것보다 수령액이 많아지는 거 당연합니다. 수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 자신이 없으면, 장수할 자신이 없으면 조기 수령을 하는 것도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 수령, 연금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명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손익분기점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달라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 받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85세까지 받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기연금으로 60세부터 85세까지 받는 연금 총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제때 받는 경우 65세에서 85세까지 받는 총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60세 조기 수령하는 경우보다 3천만 원이 오히려 많다. 다음 연기연금으로 70세부터 85세까지 받게 되면 그 총액은 2억 4,4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 보면 연기 수령은 결코 손해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몇 살까지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달라진다. 손익분기점만으로 우리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그 연기연금 신청을 보면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 연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연금 수급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본인 연금은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자기의 연금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금은 일단 조기연금이든 제때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수령을 시작하면 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건강 고려해서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제 있습니다. 우리 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수령 시기를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00세 인생 국민연금이 기본입니다. 그 받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